자, 이 책 내용에 이 박스권 설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박스권 설정법은 쉽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먼저 이 박스권 상단을 자, 설정합니다. 자, 주가의 고점이 박스권의 상단선이 되고요. 자,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설정합니다. 이 하단의 설정은 주가의 이 저점이 해당이 됩니다. 또는 저점이라고 예상되는 구간을 이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가의 고점으로 설정한 이 박스권의 상단과 주가의 실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한 이 박스권 하단을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주가가 이 박스권 하단 근방에서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매수 체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이 주가가 예상되는 이 저점, 즉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 구간을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초기에 박스권을 설정할 때는 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만한 구간을 설정하며 매수 체결이 되게끔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박스권의 이 상단과 하단을 둘로 나눕니다. 자, 그럼 박스권의 중간인 2분의 1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박스권의 중간과 이 박스권의 하단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박스권의 중하단이 되겠죠. 4분의 1 구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박스권이 다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할 구간은 이 박스권의 중하단과 하단 이 사이가 됩니다. 즉, 이 범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범위를 박스권 하단부라고 명칭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쵸? 자, 그럼 실제로 이 주가가 자,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박스권 하단부에 왔을 때 자, 매수를 하고요. 자,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면 박스권의 중간부터 상단까지 분할로 매도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도 주가가 이 박스권의 상단선을 자, 돌파하지 않는 한 박스권 하단부에 다시 내려올 때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주가가 이 박스권의 중간 상단까지 올라갔을 때 분할로 매도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박스권의 하단이나 또는 이전에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 이 손절로 대응을 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 박스권 하단부 밑에 추가 매수 구간을 따로 또 설정을 해서 이쪽 구간에서 추가로 매수하고 자, 그런 다음에 주가 반등 시 본전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또는 탈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매매 원칙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박스권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SDN의 차트인데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 상한가가 나온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좀 굉장히 좀 많은 종목이어야 합니다. 자, 거래대금이 이 종목은 826억입니다. 적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박스권을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박스권을 설정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시가나 또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박스권의 하단 그리고 고점을 박스권의 상단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중간 2분의 1 구간 그리고 4분의 1 구간 중하단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구간은 이 중하단부터 하단 구간인 이 박스권 하단부 이 동그라미 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때요? 주가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하단을 좀 올려 잡아서 예상되는 이 저점을 좀 예상해서 이 박스권 하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박스권 하단을 설정할 필요는 없고 이 장대 양봉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 3일 정도는 살펴봐 줘야 됩니다. 자, 보면은 주가는 다음날 어때요? 음봉 캔들이 나왔죠. 장대 양봉 안쪽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종가가. 자, 다음날도 볼게요. 자, 주가는 어때요? 다음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장대 양봉 안에서 마감이 되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5일선이죠. 주가가 5일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부터 이 박스권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탈이 예상이 될 때 그때 박스권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다음날 보면 어때요? 자, 주가는 5일선과 좀 붙어 있는데 종가가 어때요? 아직도 이 장대 양봉의 안에 마감이 되었죠.
자, 그러면 다음날에 뭐 반등이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때요? 충분히 이 박스권을 그려서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박스권을 그리는 방법은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지, 자, 보통은 이 장대 양봉 이 직전에 나온 이 고점 또는 이 장대 양봉의 4분의 1 구간, 그러니까 이 시가와 이 종가의 4분의 1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대략 한 1210원이 되겠죠. 또는 이 직전에 이 바로 고점, 장대 양봉 이 직전에 이 고점을 이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을 합니다. 1225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쪽 구간이 박스권 하단이에요. 자, 그리고 박스권의 고점은 여기, 그리고 중간, 그리고 4분의 1 구간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눈대중으로다가 박스권의 중간, 그리고 4분의 1 구간 쉽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날 볼게요. 자, 주가는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떨어졌죠. 충분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구간을 또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좀 더 밑에 있는 구간에서 이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해 주면 돼요. 대략적으로 뭐 양봉의 뭐 시가 또는 이 전저점 부근대에서 이렇게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 체결이 되었다면은 이 반등 시 이 비중을 축소하거나 또 본전에 탈출하는 이 전략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주가는 다음날 반등이 났죠. 그러면서 이 박스권 중간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1392원대 부근대에서 일부 매도를 하거나 또는 전량 매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 저점 대비 반등이 한 14%, 거의 한 15% 부근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충분한 이 수익권 구간이 왔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날에도 이 주가가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또 도달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해요. 주가는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왔었고 그 다음날 주가는 큰 폭으로 급등을 하였습니다. 박스권 이 상단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충분히 여기서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매수했었다면은 이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점이 경신했다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다시 그려줄 때 이 박스권의 하단은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이 저점이 박스권 하단이 되겠고, 고점은 이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 그리고 4분의 1 구간, 박스권 중하단,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매수할 구간은 이 구간이 해당이 되겠죠. 박스권 중하단에서 박스권 하단까지. 자, 다음날 볼게요. 자, 주가는 어때요? 고점이 경신이 되었죠. 자, 그러면 고점이 경신이 되었기 때문에 박스권을 다시 또 그려줍니다. 박스권 하단은 고정되어 있고요. 박스권 상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잡을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박스권의 중간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대략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이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주가가 이 단기간 1376원 그리고 1222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박스권의 폭이 너무 넓다면 매수 체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을 올려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 박스권의 중하단 구간을 하단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박스권을 그려줍니다. 박스권의 중간, 그리고 다시 한번 중하단.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공격적으로 매수할 구간은 이쪽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체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한번 이전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자, 손절은 대체로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게 될 때 또는 이 장대 양봉의 저가를 이탈하게 될 때 손절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이 대장주이고 그리고 추가 반등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손절 대신에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왜? 재료가 있는 대장주라면은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반등이 나왔던 이 저점,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저점, 자,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매수할 구간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가격을 표시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왔고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는 이 추가 매수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반등을 하면서 어때요? 박스권 2분의 1 구간 중간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이 박스권 중간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날 주가는 다시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왔고 재료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은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날 보면 주가는 갭을 띄우면서 이 박스권 이 상단부 근처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이후에 주가는 추가 상승을 하였죠. 자, 그럼 또 이 상태에서 주가의 저점과 고점이 경신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 박스권을 설정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 박스권을 조정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주가는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오지 않았죠. 자,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은 굳이 무리하게 이 중간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물론 이 박스권 하단을 올려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이 중하단 구간을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고 매수할 구간은 자, 이 구간인데 어때요? 주가는 이 매수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았죠. 자, 물론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려줄 수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박스권의 폭을 좁게 해서 매매를 한다고 한들 자칫 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하게 될 때는 이 추가 매수보다는 이 손절로 이 대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 박스권을 설정을 할 때 이 초기 부분 그리고 이 반등이 나오고 이 두 번째 부분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도 이렇게 타점에 오게 되었을 때 이 박스권 이 하단부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박스권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ICTK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자, 이렇게 장대 양봉 상한가가 발생을 했고요. 당시에 거래대금이 562억이 터졌습니다. 일단 적당합니다. 자, 그럼 박스권을 그려볼게요. 자, 주가는 다음날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최소한 장대 양봉 또는 상한가가 나온 후 3일 정도는 지켜보세요. 바로 그 다음날에서는 어때요? 주가는 장대 양봉이 또 나왔죠? 자, 종가상 19.88%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 이후에 이 종가상 크게 오른 경우에는 박스권을 이렇게 이 아랫꼬리를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 캔들의 아랫꼬리, 자, 그리고 캔들의 고점을 박스권의 상단으로, 그리고 중간, 그리고 중하단,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날 보면은 자, 주가는 또다시 이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자, 박스권의 상단이 경신되었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을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다시 박스권의 중간, 그리고 중하단. 자, 그럼 이 중하단 부분까지 내려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주가는 또 한 차례 이 고점을 경신을 했어요. 약간 좀 이 박스권의 고점이 경신될 때마다 이 박스권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박스권의 중간 그리고 중하단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주가는 어때요? 5일선을 이탈을 하고 박스권의 하단부까지 왔었죠. 그럼 충분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면 주가는 다음날 갭을 띄우면서 이 상한가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이 고점을 경신을 했죠.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면 박스권을 다시 한번 설정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반등이 시작되었던 이 저점이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자, 이 구간을 박스권의 하단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고점을 박스권의 상단 그리고 중간 그리고 중하단 구간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주가는 중하단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왔었죠. 그러면 원칙대로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를 하고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자, 이쪽 구간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그죠?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하면서 모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재료가 좋은 종목인 경우에는 충분히 모아가면서 박스권 중간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 근처에서 매도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박스권의 하단이 계속 지지가 되면서 움직일 것 같지만 이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료의 지속성이 끝났을 경우 또는 시장에서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관심도 없이 쭉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은 이 초입 구간에서 이 진입을 하는 편이 제일 안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박스권에 오는 구간에서부터는 이 주가의 이 반등폭이 약간 좀 느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대장주가 아닌 종목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폭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YG 플러스입니다. 자, 주가는 이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발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거래대금을 체크해 보면은 162억이 나왔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좀 적지만 이 당시에는 상한가가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이 162억 정도 나온 것입니다. 약간 좀 적죠. 자, 다음날 보면은 거래대금이 1184억이 터졌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한 7, 8배 정도 나왔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이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다음날 보면은 주가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주가는 급등했을 때부터 약 100% 이상 단기간 급등한 경우에는 이 박스권을 적용을 해서 매매하는 것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한번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아랫꼬리 이쪽 구간 보이죠? 이쪽 구간을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은 주가의 최고점, 중간, 중하단.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급등주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하단이 곧바로 뚫려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해당 종목이 이 재료의 지속력과 파급력이 이 굉장한 종목이라면 모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이라면 아예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가는 박스권 중하단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주가는 반등을 좀 시도를 하는 듯 했지만 어때요? 자, 이렇게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이 사전에 매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종목의 재료가 나쁘다고, 즉 재료의 지속성이 별로고 파급력도 별로 없다고 판단이 들면은 이 4,515원 이 부근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 손절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재료가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되면서 이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은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미리 매수하기 전에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이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이 장기 이평선, 이 빨간 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장기 이평선이라든지 이쪽 구간, 상한가의 이 종가라든지,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 체결이 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반등 시 좀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주가는 추가 매수 구간까지는 안 왔죠. 자, 추가 매수 구간의 이 상단권까지 이렇게 도달을 했죠. 자, 그리고 주가는 더 내려오지 않고 반등을 했습니다. 자, 반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중간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구간에 살짝 매수가 된 상태에서 어쨌든 반등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탈출을 하거나 또는 박스권 중간 부근까지 도달하게 되었을 때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단기간 급등한 경우에는 이 박스권을 적용을 해서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확률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한 종목의 경우에는 이 박스권 매매의 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박스권 매매를 적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아까 같은 방식으로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재료의 지속력과 파급력이 있는 이 대장주 이 종목에 한해서 해주셔야 그나마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해당 종목의 이 재료가 지속력과 파급력이 굉장히 센 종목. 자, 동신건설은 이 정체인 건주죠. 자, 보면은 주가는 자, 이렇게 단기간 250% 정도 급등을 했죠. 자, 이런 종목에 이 박스권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아랫꼬리 이 구간, 그리고 고점, 중간, 그리고 중하단. 그러면 이 중하단 부근대에서 모아갈 수가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이 재료의 지속력과 파급력이 있는 종목이라면, 자, 보면 주가는 이 박스권, 이 중하단 부근대에서 도달을 하였죠. 그러면 이쪽 부근대에서 모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면 주가는 이 박스권 중하단 부근대에서 어때요? 자, 이렇게 이 상한가가 발생을 하였죠. 자,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재료의 지속력과 파급력이 굉장히 센, 자, 그런 테마, 그러한 재료를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한 경우, 자,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즉, 모아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구간에서 추가 하락할 경우도 상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추가 매수 구간은 대략적으로 이 상승이 나왔던 이 초기 부근, 대략 이 부근대 또는 장기 이평선 부근대에서 이 분할로다가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자, 이 변동성을 이용한 이 박스권 매매는 보통 이 바닥권에서 이 급등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변동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한 이 신고가 이 종목이라도 이 변동성 있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된다면 충분히 이 박스권 매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장대 양봉이 나왔죠. 종가상 27%까지 상승하였고 거래대금도 2,492억이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주가는 장대 양봉 다음날 그리고 다다음날 대체로 5일선 부근까지 일단 봐줍니다. 자, 주가는 5일선을 이탈을 했죠. 그죠? 자, 이러면 박스권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권을 그리게 되었을 때는 대체로 보수적으로 그리는 것이 좋아요. 자, 우선은 장대 양봉의 전고점 부근 이쪽 구간을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의 고점, 중간, 그리고 중하단,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 구간도 설정을 미리 해둘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여기 구간 또는 더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는 61선 근방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즉, 매수할 구간은 이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주가는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왔었죠. 왔었고 반등을 하였고 박스권 중간까지 도달을 하였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주가는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었을 때 다시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자, 이후에 주가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스권 이 상단선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자, 실제로 저는 이 종목을 거의 비슷하게 매매를 하였죠. 자, 이렇게 박스권의 매매 원칙을 따른다면은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봉 차트를 보면은 제가 실제로 이렇게 박스권 하단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자, 모아가면서 반등 시 이렇게 매도를 하였죠. 모아갈 때는 확실하게 모아두고 매도할 때는 이 박스권 중간 부근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부터 찬찬히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박스권을 설정을 해서 원칙대로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재료의 이 지속력과 파급력이 이 좋은 종목, 굉장한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종목이라면은 아무리 이 박스권에서 매수한다고 한들 박스권에서 반등 없이 그냥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또는 아예 그냥 반등이 짧게 나오면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 질질질 흘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재료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주가는 이 바닥권에서 이 단기간 상승을 하였죠. 자, 장대 양봉, 즉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전날에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거래대금을 보게 된다면 자, 이날에는 93억, 그리고 그 다음 날에서는 282억이 나왔습니다. 자, 약간 좀 적은 수준이죠. 자, 하지만 주가는 이 변동성 있게 어때요? 움직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래대금이 약간 좀 적은 종목이더라도 한번 연습용으로다가 매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이 재료의 지속력과 파급력이 있는 종목이어야 하겠죠. 자, 그럼 박스권을 그리려면은 일단은 3일 정도 5일선에 근접할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주가는 어때요? 5일선이 이탈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때서부터 한번 박스권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이 장대 양봉 이 안쪽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가가 그러면 보수적으로다가 이 장대 양봉 이 직전 또는 전고점 부근대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박스권 하단을 여기 있는 이 구간, 자,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은 이 고점, 그리고 중간, 그리고 중하단, 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매수할 구간은 자, 이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가
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예상외로 이 급락이 나오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하는 편을 권장해요. 자,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할 때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상승이 시작되었던 그 부근대를 이 추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다음날 하단부까지 내려왔었죠. 충분히 매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구간에서 다 체결이 되었고, 자, 다음날 보면은 주가는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을 하고 이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될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 보면 주가는 추가 매수 구간에서 닿았고 다시 또 내려왔고 살짝 그 다음날 어때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죠. 한 16% 반등이 나왔고, 만약에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더라면은 평균 단가가 최소한 한 3,500원대, 아무리 높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보게 되면 주가는 어때요? 이 박스권 처음에 설정했었던 이 박스권 이 중간 구간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은 추가 매수 구간까지 내려온 종목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렇게 박스권 이 하단 부근대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경우에서는 이 보통은 이 지수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자, 코스닥 차트입니다. 자, 어때요? 자, 이 구간까지 보게 되면은 주가가 빠졌을 때 지수도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재료가 있는 이 종목이라면은 당연히 반등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에 의해서 더 하락할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해주면서 이 추가 매수 구간을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지수의 상황에 따라서 이 설정을 하는 편을 추천을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박스권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박스권에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다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더 되실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재료를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매매를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 블로그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것보다 더 상세한, 더 실전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테소의 이 주식 투자 이 강의실을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책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